결국 여러분들이 공실공실 하는데 뭘 알고 공실공실 얘기를 해라. 아 이건 뭐 아뜰리에 죽었어 이러지 말고 얘 빼고는 다 찼다고. 그럼 얘네들이 바보냐고. 그냥 주변이랑 어울려지게 하려고 빨간 벽돌로 했나봐요 막 이러는데 조회수가 우리보다 높더라고. 너무 답답한 거야. 결국에 이제 뭐 X도 모르는데. 안녕하세요, 황금돼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장머신입니다. 저희가 2022년 11월에 황금돼지 TV에서 인장머신을 만나가지고 인장 컨텐츠를 처음으로 찍었던 그 장소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찍었던 황금돼지 TV 유튜브에 업로드된 모든 영상 중에 가장 디테일하게 기억이 풀로 남아있는 게 이 첫 촬영, 성수동 촬영이에요. 그때가 이제 거의 한 4년 전이죠. 그때도 막 성수동이 뜨겁긴 뜨거웠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혼자 유튜브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찍다가 임장이나 이런 거를 임장머신 만나면서 찍기 시작했고, 아뜰리에길 그 4년 사이에 어떻게 변했는지, 최근에 연무장길이 엄청 뜨겁잖아요. 그 옆에 동네인 아뜰리에길은 그 여파가 있는지 그런 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치에서 딱 시작을 하니까 대표님이 그때 나 요새 점점 꽃이 좋다, 마흔이 됐나봐 뭐 이거를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38이었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42이 됐습니다. 여전히 꽃이 좋네요. 단풍이 이쁘고 막 꽃 이쁜 거 있으면 막 사진 찍잖아요. 나도 요즘 그러고 있다니까. 여기는 이제 서울숲 뭐 후문이라고 해야 되나? 북서쪽에 있는 출입구고요. 갤러리 어퍼레랑 아서포. 기억나는 게 바로 이 후문에 있는 건물 3동을 리뷰를 딱 했었어요. 상권의 유형이 좀 바뀌었고 그 사이에 개발된 건물도 꽤 있습니다. 하나 좀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좀 높은 수익을 보고 엑싯됐다는 사례는 타 지역 대비 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땅값이나 이런 시세는 어때요? 연무장길이 오른 거에 비하면 사실상 정체다, 안 올랐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년 전에 저희가 리뷰했던 건물들도 다시 한번 봐봤죠. 그런 변화가 크게 있나요, 없나요? 정말 아쉽게도 컨텐츠로 다루고 싶은데 다시 재미각된 건물이 없어요. 아쉽더라고. 오늘 그래서 같이 한번 보면서 4년 전 대비 시세나 변화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요 앞에 있는 요것도 그 당시에는 리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4년 전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은 위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보고, 그 황금돼지의 4년 전 풋풋했던 군대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그때 다시 보니까 좀 말랐더라고. 보실 분 한번 보시고요. 성수동 하면 뭐가 생각나죠? 원빈과 저의 공통점. 그 사이에 자전거 대여소도 카페로 바뀌고, 여기 딱 자전거 타라고 여기 대여소였는데 여기도 원래 김밥집이었는데 조금 더 고급진 업종으로 젤라또로 이렇게 바뀌고. 아뜰리에길이 뭐 이렇게 크게 변화가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을 때는 특히 연무장길 많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일단 용도 지역이 저는 크다고 봐요. 준공업 지역이라는 용적률 400%를 쓸 수 있는 금싸라기 딱 잠재가치도 있었고, 큰 공장들부터 작은 기공소까지 감성과 어우러지는 그 라인이 있었다면 사실 여기는 그냥 2종 일반 주거지역 주택가거든요. 이 아뜰리에길이 좀 갇혀있죠. 밑에는 공원, 위에는 아파트. 약간 항아리 상권이라고 그렇죠. 해서 확장성이 떨어지고 상가로 유지될 수 있는 곳이 한정된 그런 게 좋은 건데, 여기는 특성상 아파트도 있고 공원이 있는데 뭐 학원가가 생기거나 메디컬이 생기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외부 인구가 찾아오는 특수 상권에 가까운 상권인데, 그런 경우에는 조금 확장성이 있는 게 좋습니다. 홍대 상권이 밑에 합정상수로 퍼졌다가 왼쪽에 뭐 연남동도 퍼지고 망원동도 있고 막 위로길도 있고 하는데, 여기는 워낙 갇혀있고 전통적인 주택가라는 게 조금 한계성이 있지 않나? 그 얘기를 한 거고요. 바로 윗골목은 이렇게 좀 대로변이에요. 현대 아파트를 끼고 왕복 차선이 있는 길이고, 요 라인에 전지현 씨가 최근에 두 필지를 한 460억 현금 매입을 했습니다. 전지현 씨가 또 부동산 투자 일가견이 있잖아요, 그죠? 연무장길에 대비해서 좀 저평가다라는 건 사실 선수들은 기회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색이 바뀌었네? 원래 시트지가 붙어 있어가지고 못 알아봤네.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아뜰리에길 시세가 좀 정체돼 있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발을 해놓고도 수익을 보지 못했던 그런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자, 뒤에 있는 건물은 토지가 41평의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연면적은 지하 1층에 지상 2층까지 해서 총 63평이고 2022년 4월에 50억에 매입했어요. 토지 평당가로는 1억 2천만 원. 23년도에 이렇게 대수선을 했습니다. 대수선 공사비는 평당 600만 원 정도만 제가 추정을 했어요. 공사비는 한 4억 정도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취득세, 설계비, 감리비, 중개 수수료, 부대 비용은 6억까지 받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그렇게 추정이 되고, 분기상 대출이 45억이 있으니까 내 돈은 약 15억 가지고 이렇게 개발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25년 1월에 55억 3천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원가는 60억으로 추정이 되는데 차손 4.7억 정도 손해를 보지 않았을까. ROE는 마이너스 30%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저희가 라이브 하는 거 아시죠? 거기서도 이제 실패 사례를 다루는데 비슷한 유형의 물건들이 많았어요. 일단 샀던 시기가 건물 가격이 제일 높았던 시기입니다. 그쵸. 22년 4월, 5월 그 시기에 좀 비싸게 샀다. 그게 첫 번째 실패 요인이고, 요거를 매수하신 분이 화장품 회사 대표님이세요. 대출을 90% 받습니다. 50억짜리 사면서 45억 대출이니까 장기적으로 공실이 이어지면서 부담이 되셨지 않았을까. 이거를 사신 분도 결국은 계속 1년 반째 공실이거든요. 기획 관점 없이 접근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달아서 어떤 임차인을 맞춰야겠다, 좀 그런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다. 여기 주택가인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당연히 뭐 공실나지 하는데 여러분 이 건물 빼고는 지금 다 임대가 차 있어요. 결국은 약간 술집이나 먹자가 어울려 보이긴 하거든요. 그치. 근데 사실 그런 동선은 아니긴 해, 요 골목은. 여기는 약간 공방이나 리테일이나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업종에 안 맞게 기획을 했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임대료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평당 막 25만 원에 내놓으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공실공실 하는데 뭘 알고 공실공실 얘기를 해라. 아 이거 뭐 아뜰리에 죽었어 이러지 말고 얘 빼고는 다 찼다고. 그럼 얘네들이 바보냐고. 그러니까 얘만 문제인 이유가 물론 전반적인 시장에 그런 것도 있지만 얘만 유별난 이유는 그냥 뭐 전략이 전략이 조금 없이 구체적이지 그냥 않았다. 그러니까 가자. 자,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거는 다 성공적인 사례들이고요. 4년 전에 왔을 때는 카페나 식당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 언뜻 보니까 뭐 리테일이나 옷가게, 공방, 소품샵 이런 걸로 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있나? 작년 말에 이 성동구청이랑 무신사랑 MOU를 하면서 여기를 K 패션 거리로 만들겠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발표 전에 건물을 2동 샀더라고. 아니 뭐 무신사를 까는 건 아닙니다. 아주 사업적으로 잘하는 거죠. 그러면서 좀 분위기가 따라 들어오는 느낌이고 임대료도 높아질 여지가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F&B는 객단가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아요. 여기도 보면 카페죠. 테이블이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정해져 있어. 여기서 먹고 나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막 빨리 먹고 나가 이렇게 뭐 군대 뭐 급식소 저 아니잖아. 인스타그램 사진도 찍어야 사진 되고. 찍어야지. 매출을 올리려면 4,000원 받던 빵을 8,000원에 받아야 되는데 그건 안 돼. 아니면 1시간에 2명을 받을 수 있는 걸 4명을 받아야 돼. 근데 그러려면 테이블을 2배로 깔거나 30분 만에 먹고 가던 걸 15분 만에 내쫓아야 돼. 그게 안 되잖아. 여기를 이런 식음료로 안 하고 뭘로 바꿔? 이런 걸 판다가 얘 판다가 눈 검은 판다가 아니야. 향수, 립밤 이런 거 팔잖아. 이 공간에 제약이 없어.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할 때 구슬 보거나 약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필요 없어. 무신사는 신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골목은 사례를 준비는 안 했지만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 스팟에서 5건물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이거 파핀 현중입니다. 내가 누구? 여기는 피자집, 먹자, 또 쇼룸, 의류샵, 입자, 스튜디오, 학원. 배우자, 여기는 사옥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신축이 끝났어요. 여기 일하자. 신축, 대수선. 저 뒤에도 대수선. 디저트. 먹자, 마시자, 놀자, 배우자, 일하자. 자자는 없어? 집에 가서 자자. 집에 가서 누구 집으로? 그래서 뭐 하나하나를 자세히 분석해드리기보다 어떻게 개발할지는 자유고요.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건축법 공부도 하고 투자적인 관점도 키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제발 강의를 들어요. 여기도 그렇고 아까 오면서도 그렇고 요 안에 신축구도 있었고 저기도 그렇고 빨간 벽돌이 유독 많은데 그게 왜 그러지?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다시 하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요거는 이제 붉은 벽돌 지원 사업이라고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성수동 일대는 빨간 벽돌로 지으면 일부 금액을 아예 지원을 해줍니다. 그 금액이 크진 않은데 한 동당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지원을 해주니까 외장재 값을 그만큼 세이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시고 그것도 모르고 일부 유튜버 분들이 그냥 주변이랑 어울려지게 하려고 빨간 벽돌로 했나봐요 막 이러는데 조회수가 우리보다 높더라고. 너무 답답한 거야. 결국에 이제 뭐 도 모르는데 정말 일반인도 할 수 있는 말이잖아. 그냥 건물 모르는 사람도 여기 다 빨갛네. 그냥 연면적 몇 평 가시성 좋아요.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주면 네. 좋겠다. 그래서 우리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무신사가 그 MOU 발표 전에 매입했던 건물을 리뷰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이 건물은 아뜰리에 길 한 번이라도 와보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만한 건물이에요. 곰돌이 걸려있고 트리 걸려있고 그런 브런치 카페 있었어요. 그 건물을 매수를 했습니다. 건너편에 보이는 건물은 토지가 66평이에요. 이 아뜰리에 길에서 요거는 조금 큰 편입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지하 1층에 지상 2층 총 연면적 70평. 이거는 2019년 12월에 46억에 매입하셨어요. 그러면 평당 6,900만 원에 매입하셨고 2025년 9월에 119억에 무신사한테 이제 매각을 합니다. 총 사업비는 46억에 산 다음에 뭐 취득세랑 이런 거 좀 감안해서 약 50억 초반 정도 예상을 하는데 119억에 팔았으니까 7년 만에 65억 차익을 낸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대출을 활용해서 실제 내 돈은 한 22억 정도만 이제 들어갔으니까 내 돈 대비해서는 한 3배 정도 ROE를 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분은 그 무신사가 당연히 매입할 거라는 걸 모르고 샀겠죠. 그거는 이제 약간 운적인 요소고 이분은 사실 운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 건물 잔금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19년 12월에 매수 계약을 해서 잔금이 20년 3월이에요. 20년 3월부터 코로나가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년 반 동안 공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어. 근데 어쨌든 코로나 풀리면서 21년 말에 임대 맞추고 건물에 손 하나 안 대고 본인은 이렇게까지 수익을 봤으니까 코너에 초입에 땅이 큰 거 이런 장점만
잘 봐도 운이 찾아온다? 좀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점심시간 다가오니까 사람이 슬슬 많아지네. 자영업자 사장님들도 슬슬 오픈 준비를 하죠. 대수선 실패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 그래도 좀 재미는 봤다. 한 것도 한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 뒤에 보이는 이제 하얀 건물, 토지가 47평이에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지하 없이 지상 4개 층에서 연면적은 93평이고요. 2024년 5월에 60억에 매입했습니다. 평당 1억 2,700만 원에 매입을 했고 예상 공사비는 평당 약 450만 원 정도만 추정을 해서 약 4.5억 정도 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땅값 60억, 공사비는 4.5억, 부대 비용은 약 5.5억까지 받습니다. 총 사업비는 70억, 거기에 이제 등기상 대출이 약 48억이 있으니까 내 돈은 약 22억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개발을 하지 않았을까. 2026년 4월 74억 5천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차익은 약 4.5억 정도, ROE는 약 20% 정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개발한 법인이 종건사예요. 공사를 직접 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원가도 한 400만 원만 잡은 겁니다. 나름 생각을 하고 잘했는데 재미를 생각보다 못 본 이유는 기획에 있었다고 봐요. 이게 2000년대에 지어진 콘크리트 건물이에요. 그리고 지상 4층짜리예요. 그럼 사실 엘베를 저는 넣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연면적이 93평인데 주차가 공구상 3대예요. 저였으면 주차를 2대로 줄이고 연면적은 7평을 증축했을 것 같아요. 1층을. 그래서 연면적 100평에 주차 2대 건물. 직할 주차 2대랑 평균 주차 여기 1대였을 거예요. 그거를 찾아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지금 용적률을 근데 다 채웠잖아. 아, 그러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임장모 씨는 날카롭게 지적을 했는데 저는 더 날카롭게 반박을 했죠. 아, 용적률을 안 봤네? 당연히 남아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오세훈 시장이 풀어주기 직전이었죠. 근데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가 이제 됐으니까 이제는 또 되네. 이제 하실 분들은 된다. 임장모 씨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서 무료로 보면 이렇다. 이게 입금이 돼야 막. 아, 민망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이런 실수를 하네요. 이제 바로 아뜰리에 길 건너가지고 이제 다시 북쪽으로 또 요 와중에 신축을 엑시트까지 잘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요게 공부할 게 많아요. 빨간 타일로 했네요, 이거는. 뭐 벽돌이 아니라서 지원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딱 보면 접근성이 다 좋잖아요. 반지하층은 조경 활용할 수 있어. 1층은 통창으로 노출 좋아. 무조건 우리가 고리타분하게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반지하 1층도 오래된 다가구를 용도 변경하고 대수선 할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신축을 할 때도 이렇게 구사할 수 있다. 뒤에 있는 건물은 양옆으로 긴 도로예요. 개발하는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필지긴 한데 개발을 아주 잘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약 30평이에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지하 1층에 1, 2, 3층 총 4개 층에서 연면적 49평이고요. 부지 매입은 2017년 2월에 11억 6,500만 원, 토지 평당가 3,800만 원 굉장히 싸게 매입했죠. 2018년에 신축했습니다. 저도 건물 투자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예상 공사비는 약 3억 정도만 받습니다. 굉장히 싸게 했겠죠. 부대 비용은 1억 9천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는 16억 5천만 원, 등기상 대출이 약 8억 5천만 원이 있으니까 내 돈은 약 8억 정도. 작년 말에 38억 5천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차익이 22억이니까 ROE는 약 275% 정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요거 2017년에 샀으니까 잘 된 거 아니에요? 또 그러실 것 같은데, 아, 이게 노력으로 수익을 만든 거다 라는 결론이 서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거고요. 요거는 건축법적으로 조금 깊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자, 열사병 걸릴 것 같으니까 그늘 가서 얘기합시다. 이게 일단 연면적이 49평이에요. 근데 주차를 0대로 푸는 거예요. 어떻게 했지? 가만히 대장을 봤습니다. 지하 1층, 지상 1, 2층. 그러니까 3개 층의 합계 면적이 40평이고요. 최상층, 지상 3층이 10평이에요. 단독주택을 10평으로 지으면 주차를 빵대로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주차 산식,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계산이 될 거고, 아마 최상층 10평을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되고, 일단 이 응용 방식만 봐도 접근을 너무 잘했어. 근데 반지하까지 활용했어. 4층으로 가면 1조를 받으면 거의 면적이 안 남아버리거든요. 필지가 얕으니까 남북으로. 그것까지 다 고민을 한 거예요. 모든 걸 잡은 거지.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지. 이 작은 필지에서. 근생은 40평당 주차가 한 대라서 이거는 반지하의 1, 2층, 3개 층만 해서 39평으로 끄는 거예요. 건물이 짓고 나서 용도 변경 최초 1회에 한해서는 증차분이 한 대 이하면 증차가 안 돼. 땅도 작은데 양옆으로 기니까 1조 사선을 굉장히 많이 받으니까 반지하를 넣어서 1조권 사선 제한 받는 높이 이내에 4개 층을 우겨 넣었다. 대부분 건축사님들한테 갖다 놓으면 주차 한 대 놓고 배치하니까 1층 다 날아갈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사업성이 안 나온다 하고 안 사실 텐데, 이런 걸 봐두시면 비슷한 땅이 싸게 나왔다? 그럼 나만의 기회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오늘 가볍게 아뜰리에 길의 시장 동향과 대수선 실패 성공, 그 다음에 신축 성공 사례까지 보여드렸는데 어떠셨습니까? 4년 만에 오니까 감회가 새롭다. 4년 동안 임장머신이랑 제가 알고 있는 게 그만큼 쌓이지 않았겠습니까? 네, 새로운 눈으로 다시 와보니까 보이는 게 또 많다라는 것도 느꼈어요. 성수동 요즘 굉장히 뜨거운데 그거에 비하면 저평가되어 있고 그 사이사이에서 기회를 찾는 분들도 있고, 좀 가벼운 돈으로 성수동 진입하고 싶은 분한테는 이쪽 지역을 한번 보셔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임차 업종의 상권 변화가 일어나면서 저는 앞으로가 연무장길보다 더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지역,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